문제다른 신혜손입니다. 공무원 직업상담 심리학개론 2018년도 기출문제 1부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번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적 상담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에요. 1번에 무의식이 의식보다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적 상담 이론에 해당해요. 프로이트는 무엇보다도 무의식을 굉장히 중시했단 말이에요.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적 상담 이론에서는 인간을 목적론적 존재로 보고 있고요. 내담자로 하여금 사회적 관심을 갖도록 돕고 그리고 낙담한 내담자에게 용기를 불어넣는 격려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2번 진로 상담 기법 중에서 직업카드 분류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직업카드 분류 활동은요. 내담자의 직업 선택 동기를 알아보기 위해서 내담자로 하여금 직업카드를 선호군, 혐오군, 그리고 미결정 중성군으로 분류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내담자의 흥미를 알아보는 대표적인 방법이에요. 우리가 직업상담사 2차 시험에서 일반 흥미 사전기법 3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여러 차례 시험에 나와 있었는데 그 3가지가 바로 흥미평가 기법 있었고 그 다음에 직업선호도 검사 그리고 직업카드 분류 방법. 그래서 우리가 흥직직이라고 많이 외웠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 더 추가하면 작업경험 분석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이 4가지 정도가 바로 일반 흥미 사전기법이다. 사정이라는 말은 조사한다는 뜻이라고 했었죠. 이 직업카드 분류 방법은요. 내담자가 능동적으로 직업 분류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요.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집단의 활용이 가능하고 하지만 4번에요. 내담자의 흥미를 알아보는 것은 맞는데 표준화된 이라는 표현이 잘못됐어요. 틀에 정해져 있는 표준화된이 아니고요. 비표준화된 질적 검사 도구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3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로저스 이론의 주요 개념은 로저스라는 학자는 내담자 중심 상담 이론을 제시했던 학자인데요. 일단 1번, 3번은 로저스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2번, 4번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2번을 보시면 가치의 조건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문을 볼까요?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어 있으면 자신의 감정, 생각, 행동은 표현하고요.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어 있으면 억압하는 행동 경향성이다. 바로 가치의 조건화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행동 경향성이라는 이 표현을 갖고선 실현화 경향성이라고 찍으면 안 돼요. 실현화 경향성이라는 것은요. 그 생득적으로 또는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자신의 역량을 유지하거나 발달시키려고 하는 모든 유기체의 경향성을 실현화 경향성이라고 해요. 다시 한번 생득적이거나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자신의 역량을 유지하거나 발달시키려고 하는 모든 유기체의 경향성. 사람만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동물만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살아있는 유기체들이 갖고 있는 경향성을 실현화 경향성이라고 해요. 1번에 나와 있는 투사라는 것은요. 정신분석적 상담 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로 방어 기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직업상담소 시험에도 많이 나왔었죠. 억압이 있어요. 그리고 부인, 부정이라는 것이 있고요. 합리화라는 것이 있어요. 반동 형성이 있고 투사가 있고 그리고 주지화가 있어요. 그 이외에도요. 퇴행, 전치, 대치, 보상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핵심 강의 4에 살펴보시면 이 방어 기제에 대해서 잘 설명되어 있고요. 뜻뿐만 아니라 해당하는 내용도 잘 알아두시기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억부와 반투주라고 해서 일단 2차 시험을 직업상담사 2차 시험을 대비해서 6개를 기본적으로 깔고 있었단 말이에요. 일단 투사는 자신의 위협적인 충동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림으로써 그 충동을 위장하는 것을 투사라고 해요. 즉 한마디로 말해서 남 탓하는 것을 투사라고 한다. 비합리적 신념은 앨리스의 REBT 상담 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인간은 합리적인 사고, 비합리적 사고를 동시에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4번 특성 요인 상담 이론을 적용한 윌리엄슨의
6단계 상담 과정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하고, 역시 직업 상담사 시험에 여러 차례 나왔던 것이에요. 분종진 예상 추정, 분석, 종합, 진단, 예측, 상담, 추수지도 또는 사후지도라고 해요. 분종진 예상추 외우기만 하면 답이 곧바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2번이 답이네요. 5번 아론백의 인지치료 이론에서 말하는 인지적 오류 유형이요. 역시 직업상담사 2차 시험에서 8가지를 기본적으로 알고 갔단 말이에요. 임의적 추론이요. 잘못된 명명, 개인화, 선택적 추상화, 과도한 일반화 또는 과잉 일반화, 과일반화라고도 해요. 이분법적 사고, 흑백 논리죠. 과장 및 축소, 그리고 긍정 격하 이렇게 들 수 있어요. 여기에다가 정서적 추론, 그리고 재앙화, 파국화 이런 거요. 두 개 합치면은 바로 10개 정도가 제시되고 있죠.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해요. 1번에 개인화라는 것은요, 자책하는 것이에요. 일종의. 4번에 보면 팀장님이 화가 난 것은 나 때문이야. 이게 개인화예요. 그리고 내 제안에 동의하는 사람은 내 편이고 나머지는 다 적이야 라는 것은 바로 4번에 나와 있는 이분법적 사고가 제시된 그 지문의 내용과 매치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번, 4번은 서로 엇갈려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번에 긍정격화, 나를 보고도 인사하지 않는 A는 날 싫어하는 게 분명해. 이건 어떤 확실한 근거도 없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적 추론, 자의적 추론이에요. 긍정격화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데 그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착해서 그런 것이야 라고 자기의 가치를 낮추는 거, 이게 긍정격화에 해당해요. 3번에 과일반화, 과잉일반화는 생전 처음 사기를 당하고 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사기꾼 같아. 이게 과일반화, 과도한 일반화, 과잉일반화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6번 사회인지적 진로 이론에 근거한 진로 상담 접근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인지적 진로 이론은요, 반드라의 사회학습 이론을 렌트, 브라운, 해케트, 베츠가 발전시킨 진로 이론이에요. 자기 효능감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요, 결과 기대라든지 그리고 개인적 목표 이런 것들이 자기 효능감의 결과 기대나 개인적 목표가 상호작용해서 개인의 진로 발달 방향을 결정한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옳지 않은 것이에요. 내담자가 어떤 영역에 자기 효능감을 가지고 있는지 탐색한다, 맞는 내용이겠죠. 2번에 우연히 발생한 일이 진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계획된 우연을 탐색한다. 이 계획된 우연이라는 개념은요, 사회학습 이론의 학자였던 이 크롬볼츠가 제시한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회인지적 진로 이론이 아니라 사회학습 이론과 관련이 있어요. 3번에 내담자가 자신의 진로 선택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기대한다. 결과 기대 3번 맞는 내용이고, 4번에 내담자의 진로 선택에 영향해주는 진로 장벽을 탐색하고 극복 방안을 논의해서 개인적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니까 사회인지적 진로 이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7번 사비카스의 구성주의 진로 발달 이론인데요. 사비카스의 구성주의 진로 발달 이론은요, 수퍼의 진로 발달 이론을 확장시킨 진로 발달 이론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비카스가 진로 양식 면접을 제시했는데 질문 내용과 의미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문제가 주어져 있네요. 1번에 역할 모델에 대해서 가장 존경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상적 자아를 나타낸다. 이게 맞는 내용이죠. 2번에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교과목은 무엇인가요? 선호하는 직무와 근로 환경을 나타낸다. 2번도 맞는 내용이에요. 3번에 좋아하는 명언이나 좌우명이 있나요? 명언이나 좌우명은요, 생애사의 제목을 파악하는데, 내담자 생애사의 제목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질문이고요. 개인의 생활 양식에 맞는 환경에 대한 선호를 나타내는 것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나요? 또는 좋아하는 잡지는 무엇인가요? 이 TV나 잡지를 물어보는 것이 바로 이
개인의 생활 양식이 맞는 환경에 대해 서로를 나타내는 것이고, 명언과 좌우명은 내담자 그 생애 사의 제목을 파악하는 데 유리한 질문이다. 그래서 3번이 바로 틀렸다는 것이에요. 4번에 여가와 취미,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싶은가요? 자기 표현을 다루고 겉으로 드러나는 흥미가 무엇인지 나타낸다 라는 것이죠. 8번 직업 발달 이론에서 환경적 요인의 영향력을 반영한 개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1번에 갓 프레드슨의 진로 발달 이론에서 언급한 사회적 공간이라는 이 개념, 환경적 요인의 영향력을 반영한 개념이에요. 2번에 다이스와 럭키스트의 직업 적응 이론에서 직업 강화 요인 패턴도 역시 환경적 요인의 영향력을 반영한 것이고요. 사회 인지 진로 이론에서 근접 영향이라는 개념도 역시 환경적 요인의 영향력을 반영한 개념이다 보시면 되는데, 4번에 홀랜드의 유형 이론에서 언급한 성격 유형의 일관성 개념이다 했는데, 우리가 홀랜드의 육각형 모델에 5가지 해석 차원이 있잖아요. 일관성이 있고요, 변별성 있고, 일치성, 그리고 정체성이 있고 계측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5개 중에서 일관성의 개념이에요. 일관성이라는 것은 어떤 쌍들은 다른 유형의 쌍들보다 더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육각형 이렇게 있었을 때, 다시 말해서 여기 이 A라는 거, 이 유형은 그 근접한 유형들하고 공통점이 이 대척점에 있는 것들보다는 공통점이 더 많다라는 것인데, 이거는 환경적 개념이 아니라 성향적 개념이에요. 성격적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4번이 틀렸다는 것이에요. 9번에 인지, 정서, 행동 치료에서 가져가는 합리적 가치와 태도가 아닌 것은 1번에 자기 수용, 2번에 불확실성의 수용, 3번에 위험 감소 모두 맞는데 4번에 이상주의가 틀렸어요. 이상주의가 아니라 바로 비이상주의가 합리적 가치와 태도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 외에도 6개가 더 있어요. 첫 번째가 자기 관심과 사회적 관심, 두 번째 자기 지도, 세 번째 관용성과 융통성, 네 번째 창조적 일에 대한 몰입, 다섯 번째 과학적 사고, 여섯 번째 장기적인 즐거움 추구. 이 4개에다가 지금 불러드린 6개를 합친 것이 바로 REBT에서 가정하는 합리적 가치와 태도가 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6개요. 자기 관심과 사회적 관심, 자기 지도, 관용성과 융통성, 창조적 일에 대한 몰입, 과학적 사고, 그리고 장기적인 즐거움 추구.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4번이 이상주의가 아니라 비이상주의가 합리적 가치와 태도에 해당한다. 10번 다위스, 우리가 흔히 데이비스라고도 하죠. 다위스와 로키스트 등이 개발한 MIQ, 미네소타 중요도 질문지에서 측정하는 직업과 관련된 6가지 가치로 옳지 않은 것. 이 6가지 가치는요, 22년도 3회차 시험에 직업상담사 2차 실기에 출제된 바가 있었어요. 바로 이 성취죠. 그리고 이타성, 그리고 자율성, 자발성이라고도 해요. 안락함이 있고요. 그리고 안정성 또는 안전성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집이 있어서 성의자, 안한지 이렇게 외웠어요. 성의자, 안한지, 성취, 이타성, 자율성, 안락함, 안정성, 지위 이렇게요. 그래서 지속성이라는 것은 해당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3번이 틀린 것이네요. 강의 중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